제가 리뷰용으로 라이젠 5 3600을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받고 써봤는데 안녕하세요, 뻘짓 용소의 뻘짓입니다. 7월 7일 어제 출시한 게 있죠. 바로 라이젠 3세대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각종 벤치마크가 공개되었는데 여러모로 깜짝 놀랄만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라이젠 3세대 다 샀습니다. 4코어 4스레드의 라이젠 3 3200G, 4코어 8스레드의 라이젠 5 3400G, 라이젠 5 3600, 그 다음에 라이젠 5 3600X,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젠 7 3700X예요. 아직 8코어 3800X랑 12코어 3900X는 국내에 입고가 안 돼서 못 샀어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 굵은 박스랑 이 얇은 박스 차이거든요. 여기서 다 뜯기는 좀 그러니까 3600이랑 3600X를 한번 뜯어볼게요. 나머지는 밑에다 두고요. 이게 박스 크기가 얼마나 나냐면 한 요 정도 차이가 나요. 한 3개 정도, 한 2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3600에도 기본 쿨러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대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00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쿨러고요. 여기에 CPU 본체가 있는 거죠. 안에는 뭐죠 이게? 라이젠 3세대 이용하려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큰 3600X 박스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3600에는 없는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네요. 그리고 쿨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쿨러 박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 3600X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쿨러가 달려 있고 3600은 이 정도 쿨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쿨러의 히트싱크 높이가 다른 거죠. 히트싱크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 보이는데 그래서 박스 크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나 봐요. 이거 말고 3600X는 동일합니다. 구성품 자체는. 박스가 큰 이유는 쿨러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리뷰용으로 라이젠 5 3600을 한 일주일 정도 미리 받고 써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현재 공개된 성능 벤치마크들 있죠. 이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X570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메인보드에서 라이젠 3세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CPU 터보 부스트에 제한이 걸려 있거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는 윈도우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ASUS의 경우에는 설계보다 더 많은 전력을 CPU에 공급을 해서 전력 제한이 걸려 오히려 성능이 낮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도 있대요. 즉, 현재 공개된 성능 리뷰 벤치마크들은 정확하지 않고 추후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GPU 로드율이 제대로 안 뽑히는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틀 전에 올라온 최신 바이오스에서 해결이 됐다는 말도 있고 해서 준비가 다 되면 제대로 다시 벤치마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GPU 로드율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CPU 성능은 문제없이 나왔으니까 CPU 벤치마크라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 테스트 시스템은 라이젠 5 3600에 RTX 2080 기가바이트 어로스 X570 익스트림 메인보드로 진행했어요. 메인보드 리뷰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램 클럭은 2666MHz니까 참고하세요. 먼저 CPU Z 벤치마크입니다. 정수 연산을 하는 벤치마크인데요. 라이젠 5 3600은 싱글 502점, 멀티 4049점을 기록했습니다. 6코어 6스레드인 9400F를 큰 폭으로 따돌리는 걸로 모자라 같은 6코어 12스레드인 i7 8700보다도 소폭 높은 성능을 보여줬죠. 2세대 대비해서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는 인텔과 동등하네요. 그 다음은 시대벤치 R15입니다. 3600이 i7 8700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라이젠 2세대의 경우 싱글 성능이 인텔보다 낮고 6스레드가 더 많았기 때문에 멀티가 높았는데 이제는 두 영역 모두 라이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은 시대벤치 R20입니다. 보통 인텔이 더 잘 나오는 벤치마크인데요. 인텔이 본진과 같은 영역인데 라이젠이 이제는 그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소폭 라이젠이 낮게 나오는데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다음은 메모리 레이턴시인데요. 여전히 라이젠이 인텔보다 소폭 하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젠 2세대보다는 확실히 개선되었는데요. 참고로 8코어 코어 묶음이 1개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간 라이젠 9 3900X는 라이젠 2세대보다도 더 떨어지는 레이턴시를 보여줬습니다. 이 레이턴시만 좀 개선돼도 게이밍에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라이젠 2세대보다는 5% 개선되었지만 인텔 9세대보다는 37% 늦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CPU 자체의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대 대비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고
경쟁사 인텔에 대비해서도 소폭 더 높은 클럭당 성능 IP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밍 부분에서도 이제는 인텔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는 게임에도 라이젠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보통 라이젠 5와 인텔 i5를 비교를 하는데요. 라이젠 5 3600의 가격이 현재 약 27만원인데 비해 i5 9400F는 17만원에 불과합니다. 라이젠 5 3600의 게이밍 성능이 9400F보다 15% 정도 높은데 가격은 40% 정도 더 비싸죠. 즉 가격이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면 기존 i5 9400F가 가성비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할 수 있죠. i5 9400F 가격이 MSRP 소비자 권장 가격보다도 많이 내려가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코어한 분들을 위한 8코어나 12코어 CPU 같은 경우에는 8코어 CPU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할 만하고 작업용으로도 12코어로 쓰실 분들은 인텔 쪽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라이젠 7 라인업부터는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라이젠 3세대에 들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전과 달리 논X, X가 붙어있지 않은 CPU에도 자동 오버클럭인 PBO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있게 라이젠 논X CPU도 추천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격, 항상 뭐든 그 가격이 문제예요.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